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3년 11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어제 11월 4일 이준석 씨 무지하게 바빴죠. 부산에서 이현주 의원과 토크 콘서트하고 또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국민일보와 단독 인터뷰였습니다. 하윤회 정치부장과 단독 인터뷰, 굉장히 장문의 인터뷰인데 오늘 오전 조금 전에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정리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이준석 씨가 계속 근본적 내부 변화, 근본적 내부 변화가 없으면 신당 창당은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근본적 내부 변화가 무엇인지 이제 그 실체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당신이 그러면 당 잔류하는 전제 조건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떤 전제 조건도 달지 않는다 라고 계속 얘기해왔지만은 그러면서도 근본적 내부 변화 우리 다 짐작은 하죠, 뭔지. 근데 어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좁혀 들어갔습니다. 역시 이준석 굉장히 머리는 좋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토크 콘서트에서 확 주의를 환기시키고 마침 또 이뇨한 혁신위원장 내려오니까 그 면전에 대고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서울로 가라. 라고 퇴짜 놓고 그리고 바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국민일보와 장문의 인터뷰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애둘러서 얘기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대화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만 한다. 둘째는 친윤계를 포함한 현 지도부 퇴진시켜라. 무슨 얘기냐니까 어제 왜 그러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렇게 그토록 계속 대화하자고 그야말로 그 애면글면 읍소하는데 왜 인요한과는 대화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인요한은 주권이 없다. 즉 주체적으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흔한 얘기로 말심부름권에 불과하다. 언제 뒤통수 맞을지 모르니까 내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담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도 신당 창당하면 가시밭길인 거 안다. 나도 나가고 싶지 않은데 탈당하지 않도록 내가 탈당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원상 회복을 시켜다오. 이겁니다. 뭐냐 원상회복. 어제도 보니까 인터뷰 내내 자기 자신을 갖다 지난해 징계하고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그 과정에 울분을 토하면서 그것을 주도했던 친윤계를 포함해서 또 그 이후에 자기를 찍어내고 다음에 지도부로 출범한 김기현 대표 및 현 지도부를 퇴진시킨다면은 내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가능성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할까요? 오늘 아침에 본 인터뷰 내내 보면 이준석도 흔한 얘기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것만은 사실이더라고요. 두려운 거죠, 자기도. 말로는 보면 12월 27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게 12년 전, 정확히 한간지라고 그러더군요. 그 친구 표현으로는 12년 전 12월 27일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회에 발을 디딤으로써 첫 정치를 시작했고 이제 새로운 12년 흘러서 뭔가 변화를 모색할 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보면 계속 자락을 깝니다. 지금 신당 창당을 위해서 민주당 내의 비명계들과도 접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떻게 만나는지는 아직 전략상 밝힐 수는 없지만은 비명계와도 만나고 있다. 나는 내년에 반드시 출마한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 나오는
선대위원장 자리 준다고 잔류하지 않는다. 선대위원장은 결코 안 한다. 그러니까 당 대표를 갖다가 당 대표로 명예 회복시키고 자기를 원상 회복시켜 주면은 모르되 나가는데, 또 이제 거기다 이제 또 하나 한 자리 더 깝니다. 최근에 보면 계속 백석 얘기를 하고 있죠. 이준석이 백석 미만. 그러니까 현 상태로라면은 백석도 못한다. 신당 창당하게 되었을 경우 가시밭길인 줄 알고 군소 정당할 각오도 되어 있다. 만약에 신당 창당을 한다면은 어제 이현주 전 의원과 토크 콘서트에서 나온 대로 뭐 이른바 보수다 진보다 하는 이념이 아니라 실용을 중심으로 금태섭도 조만간 만날 것이고, 이현주는 어제 만났고, 그 다음에 조만간 양양서도 만나겠죠. 그리고 이른바 민주당 내의 비명계, 그리고 조만간 공천 과정 이후에 나오게 될 국민의힘의 탈락자들, 낙수라 그러죠, 흔히 저 이삭 죽기 해갖고 신당 창당하겠다. 그러면서도 그 이준석의 말 그 뒤편에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표현을 하냐니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친구가. 아니, 지난해 대선에도 이기고 지방선거에도 이기고 자기 당대표 때 이거라는 거죠. 그것도 1년 반 만에 폭삭 말아먹었는데 자기는 이 당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도. 그리고 자기가 신당 창당하는 것은 보수 괴멸을 막기 위해서 신당 창당을 한다. 조금 납득하기 쉽지 않지만 이 친구는 지금 신당 창당은 끊임없이 나도 나가기 무서워, 나도 나가기 두려워. 그러니 이른바 매매 의혹이니 뭐니 해서 나 망신 주고 쫓아낸 이 부분을 갖다가 다 대사면시켜줘. 이른바 당원권 정지 그거 취소한 거 갖고 안 돼. 그리고 이거 다른 사람 김기현은 뭐 나의 대화 상대가 되지도 않고 인유하는 특사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를 불러서 만나서 얘기해줘 라는 구체적 시그널입니다. 참 그러면서도 어제 이현주 전 의원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계속 환자는 서울에 있다, 환자는 서울에 있다 그러면서 그럼 기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자들이 바라는 답변은 환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물어봤죠. 그때 나온 이준석 씨는 아니 당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거 뭐 당한테 책임을 모두 넘기는 것은 그럼 뭐냐 뒤집어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환자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도 어제도 보니까 백석도 못한다.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협박이죠. 뭐냐니까 나 신당 창당해서 나가면은 너희 표 갉아먹을 테니까 백석도 못할 거고 백석 못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식물 정부 될 거고 나는 최소한 군소정당 하다못해 지금 현재 변동형 비례대표제면은 하다못해 안철수도 2020년에 뭐 본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은 권은희 등 3명 비례대표를 만들어냈거든요. 정의당도 만들어냅니다. 이준석 나가면 최소한 뭐 대여석이라도 얻겠죠. 일종 캐스팅 보트 주겠죠. 마지막 뭐 흔한 얘기로 180, 200 등 중요한 지점에서 5석, 6석만 해도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멀리 볼 거 있습니까? 최근에 미국 하원 의장이 중도 사퇴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공화당 내부에 강경파 7명이 흔들어 버리니까 그냥 무너지잖아요. 하원 의장은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435명인가요? 435명 하원 의원 중에 7명이 흔드니까 그게 찬반이 왔다가 그게 바로 캐스팅 보트입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 나 좀 제발 잡아줘. 그리고 시한은 12월 27일까지야 라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자기도 이제 보면 이준석도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흔한 얘기로 용산 내부에서 어떠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고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목에서 이준석도 이제 흔한 얘기로 조금 초읽기에 몰리는 초조한 그런 마음을 갖다가 오늘 국민일보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